네, 콘테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팬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버튼 상대로 승점을 1점만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골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고,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콘테 오피셜 뜬 지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바로 물론 이제 투웨이처럼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백스리를 쓰고 5도의 윙백을 써가지고 결과를 내는 감독도 있지만 일단 대체적인 감독들은 다 좀 어느 정도 기다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가 냉정히 말했을 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기다리면서 좀 길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쿼드가 좋았다면 비테스전이랑 이번 에버튼전이랑 선발 라인업이 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좀 같은 라인업으로 나왔고 일단 뭐 보면서 느껴졌던 콘테 토트넘의 전술적인 특징은 어땠나?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죠? 이건 이제 비테스전이랑 이어가지고 좀 묶어서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비테스전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랬고 빌드업의 템포는 진짜 빠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빌드업이 빨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이어가 원터치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이전에 개인 역량으로 빌드업을 풀고자 했던 누누 감독 때 토트넘, 또 무리뉴 감독 때 토트넘하고는 다르게 선수들에게 빠른 템포의 빌드업을 지시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빌드업을 훈련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아직 이 부분에서의 어떤 세밀함은 선수들도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서 좀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치를 잡는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되고 빌드업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패턴이 생길 수가 있는데 패턴은 아직이지만 적어도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좀 더 빠른 템포의 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구나. 이거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형철이 말대로 이게 누누 감독 때와 비교했을 때 풀백에서 윙백이 되면서 윙백이 서 있는 공간도 다르고 3백이 되면서 다이어가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 다이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템포는 끌어올릴 수 있어도 아직 다이어의 패스가 정확하게 딱딱 템포대로 맞춰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진짜 그건 패턴이니까 일단 A매치 브레이크 동안 훈련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목할 점은 이 빠른 템포의 빌드업을 요구하고 빠른 템포의 빌드업을 바탕의 목적은 중앙이나 측면이나 미드필드 쪽으로 볼을 빠르게 주는 거예요. 그쵸. 이 과정에서 중요성이 당대는 선수가 있습니다. 중요성이 커진 선수가 바로 벤 데이비스. BD33. 네, BD33 괜찮던데? 근데 확실히 빠른 템포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센터백은 왼발을 잘 쓰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볼을 갖다 놓을 때 일단 왼발로 갖다 놔야지 방향이 좀 더 왼쪽에서는 쉽게 열리기 때문에 빠른 템포의 빌드업을 요구한다면 벤 데이비스의 중요성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 벤 데이비스가 물론 이제 분명 큰 실수를 많이 범할 것이고 아직도 불안함은 있지만 적어도 빌드업에서 빠르게 볼을 처리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을 때는 이래서 왼발 센터백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은 느끼게 해주는 장면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스쿼드에서 왼쪽 스토퍼로서의 벤 데이비스는 사실 무혈 입성 수준인데 그렇죠. 벤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기회예요. 벤 데이비스가 자리를 여기서 만약 잡아준다면 그래도 왼발 센터백을 이적 시장에 데려오고 싶겠지만 벤 데이비스가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콘테의 토트넘 3백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드업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면 이 위치에 서는 선수가 앞으로 중요하다. 벤 데이비스. 당장은 BD33이다. 이 얘기를 좀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 미드필드의 능동적인 전개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호이비에르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경기력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거예요. 능동적인 전개에서 호이비에르도 볼 배급이나 패스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폼이 올라와야 되겠고, 파트너의 스킵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경험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순환되는 위치를 찾아낸다든지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과정이 아직은 좀 기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킵은 좀 더 경험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 미드필드의 구성 자체가 콘테가 원하는 만큼 기량이 다 올라와 있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의 볼 배급이 조금은 실수가 있지 않나, 혹은 원하는 만큼 볼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스킵, 전방 시야 확보 한번 얘기했는데 스킵이 좋은 선수고 유망한 선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수가 3선에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팀의 전체적으로 2선, 1선에서의 공격력까지 레벨업 해줄 수 있는 선수인가에는 사실 저도 의문이 있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노리치에서 1년 임대를 뛰었다고 해서 다 갖춰지는 어떤 그 경험은 아니니까 분명 스킵에게도 능동적으로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는, 맞아. 진짜 패스를 풀어나올 수 있는 능동적인 게 필요해요, 진짜. 네, 그런 어떤 감각, 경험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콘테가 그래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종 패스가 아쉽다. 마지막 패스에서 실수가 많아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공격 마무리 과정에서 아직 합이 안 맞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미드필드 쪽에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도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축구를 생각해 보면 4선에서 3선, 3선에서 2선, 2선에서 1선은 당연한 거고 이런 템포 있게 빠르게 올라가는 빌드업에서 슈팅 찬스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4선에서 3선, 4선에서 윙백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위가 문제죠. 그 위가 아직은 문제다. 그 과정은 정말 빠르게 좀 훈련을 해서 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네.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측면 공간이 역시 윙백의 몫이다. 좌우 윙백이 특히 비테스전에 그런 특징이 많이 도드라졌는데 깊이 전진해서 높게 전진해서 측면 공간을 윙백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들은 좀 더 안쪽에서 중앙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였고 이러한 측면 활용 패턴은 되게 일정해 보였어요. 근데 레길론의 폼은 좀 더 올라와야 한다. 레길론이 확실히 마무리 지역에서의 어떤 판단력은 조금 키워져야 이 전술에서 레길론이 기용됐을 때 메리트를 좀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선수들의 상황을 짚어야 될 텐데 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손흥민, 케인, 뭐 호이베르, 요리스 골키퍼 뭐 이외에 또 지금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 다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 아직 겉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우라도 이날 사실 활약이 드리블을 좀 우선시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확실히 케인, 손흥민하고 합이 잘 맞았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러면 아마 이 콘테 감독도 추후에는 은돈벨레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로셀 비중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도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해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트넘의 코어 라인이 새롭게 계속 좀 조합을 이룰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조합으로 콘테 감독의 윤곽이 잡힐 것이냐 이거는 에버튼전만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콘테가 보여준 두 경기에서 이 케인이랑 손흥민 움직임은 얘네 둘을 확실한 피니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이 더 살아나는 게 아무래도 국내 팬들은 더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모우라가 드리블을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같이 점유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앞쪽으로 공간이 나야 되는 선수인데 자기 주변 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동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앙으로 선수들이 좀 좁혀지는 상황에서 맞아요. 아직 이 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은 좀 답답했던 경기였는데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으로 지금 유효 슈팅이 없습니다. 이게 옵타가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한 2003-2004 시즌 이래 처음이래요. 그만큼 이제 좀 아쉬운 공격력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게 된 토트넘이고 그리고 이 생각은 좀 해야죠. 새 전술에서 선수들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아직 콘테가 부임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선과 관련된 문제나 패턴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근데 일단 콘테 부임하고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콘테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선수들 간의 경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주전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어떤 선수건 주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하면서 팀의 시너지가 올라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 간의 경쟁이 좀 지속돼야 되겠고 콘테가 지시하는 전술에 대한 숙련도, 이 어떤 친숙도 역시도 늘어나야 되겠고 또 결국 토트넘이 지금 스쿼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에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테 토트넘은 길게 봐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한 경기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 활약상이 좀 궁금한데 저는 레길론이 폼이 올라오면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레길론이 점유하고 있는 왼쪽 측면 덕분에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좀 내려와 줄 수 그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데니 로즈, 카일 워커 좋았을 때처럼 손흥민 선수가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각이 많이 나올 그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날 이제 원터치 연계도 하면서 손흥민이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과 위치가 결국 겉도는 부분 혹은 모우라처럼 약간 겹치는 부분들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한 이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드필드가 더 잘해줘야 한다. 이게 일단 먼저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빌드업은 그러니까 기초 빌드업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빌드업은 확실히 아쉽긴 해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이 움직임을 가져가도 파이널 패스라고 하죠. 이 아래쪽에서 딱 한번 배달되는 공간을 보고 주는 패스가 유독 아쉬웠던 날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 뛰더라도 양질의 패스를 지원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도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역시 새 감독 체제에서 동료의 움직임도 바뀌었고 내가 뛰어야 되는 움직임과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지금. 바뀌었기 많이 때문에 바뀌었어. 기본적으로 아직 적응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측면 공간은 지금 온전히 윙백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공간이 다소 적은 혹은 협소한
중앙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 활용이 잘 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뛰고 있는 위치가 공간이 좀 부족한 중앙 위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과 괴리감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손흥민이 이 히트맵 부분은 좀 내려와서 가담되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중앙에서는 공간이 녹록치 않으니까 좀 내려와서 받아주는 상황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적응도로는 장점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에버튼전에 조금 답답하게 비춰졌던 이유라고도 보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 그게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매기호 같다. 매기호가 그래서 형철이가 더 열심히 한다. 덕현이가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토트넘도 좀 똑같은 것 같아. 새로 감독 부임했고 선발 라인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교체는 그래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좀만 더 잘하면은 이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경쟁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후연장에서의 분위기도 좀 올라올 거라고 보이고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막상 히트맵 보면 손흥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옆에 동료랑 호흡이 잘 맞으면 손흥민이 중앙 위주로 뛰어도 전방 위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침투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케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해리 케인의 폼이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케인과 손흥민이 마치 투톱처럼 가깝게 설 수 있는 상황 혹은 같이 공격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케인의 폼이 올라와야죠. 특히 케인의 패스 감각과 내려와서 볼을 간수해주는 감각이 올라온다면 지금처럼 공격진이 모두 안쪽으로 좁히는 동선을 취하더라도 케인이 내려옴으로써 수비가 분산되고 그 공간을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정말 만약 앞으로 3-5의 전술을 쓴다고 해도 케인의 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설령 투톱을 진짜 쓴다 해도 손흥민의 폼은 조금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관건이 되는 건 옆에 있는 케인의 폼이 분명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전에 케인 부상일 때 얀센이나 페르난도 요렌테가 나왔을 때도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곧잘 넣어줬는데 얀센이나 페르난도 요렌테가 버텨주고 짧게 내주면은 워낙 슈팅력이 좋아서 제가 아까 막 공간이 필요한 선수라고 했는데 좁은 공간이라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만 내주면은 투톱에서 좁은 간격이라도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케인의 폼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되겠고 아직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계속 이제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는 재미가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또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요. 예.